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도 기소가 되는 걸까요? 자,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과 관련된 논란도 참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있어 왔죠. 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저는 지금 여기에 굉장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들, 딸도 곧 기소한다는 방침?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네, 그런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검찰이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도 그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바로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도 본인의 어떤 허위로 기재된 경력들이 자신의 입시에 쓰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업무방해라는 이 혐의는 폭행 같은 것과 다르게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일가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일찌감치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아들, 딸마저도 기소가 된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 그림이 얼굴에 떠오르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 예. 구속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만약에 사건이 병합이 된다고 하면은 예. 온 가족이 한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정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11월 10일 날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한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결국은 이제 5월 달까지는 아마 1심이 늦어도 선고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두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성인. 20대 중후반의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때 문제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이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원을 가고 전문대학교를 가고 로스쿨을 가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와 달리 본인이 다 알고서도 이런 것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들, 딸이라고 해서 여기에 책임 묻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검찰이 했는 것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결국 관련되는 어떤 입학 시험에 어떤 응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냈다고 하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 사립학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업무방해죄로 해서 여러 개를 가히 같이 엮어서 온 가족이 재판에 넘겨지는 정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예상이시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들, 딸도 기소하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이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독 요즘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름 석자 김민지 기자 누굽니까? 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어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던 변호사 시절에 발급해줬던 그런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대 출신이고 도시 출신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학생운동에 투신해가지고 그 시대와의 불화 내지는 시대와의 고민을 하다가 고시를 일찌감치 보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학문의 길로 가가지고 학자로서 어떤 그 업적을 쌓았고 그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상이나 또
당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종의 현실 참여를 구원투수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또 뭐 이제 또 그 비주얼이 주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병우 씨하고 비주얼 면에서도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신선하고 임팩트 있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면 조국 공소장에 당신의 실명을 명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게 이제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랬죠. 검찰은요, 아니 출석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어떻게 협박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거 법무부 아까 제가 검찰 말씀드렸죠. 어느 한 기관은 국민들께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욱 비서관 아니면 검찰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음 그래픽 주시죠. 검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관계자 아니 이게 이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관련된 거잖아요. 최강욱 비서관 이 의혹은. 아니 보세요. 문서와 관련된 범죄를 기소하면서 명의인의 이름을 이 명의인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최강욱 이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인의 이름을 어떻게 안 써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 검찰 입장이에요. 최강욱 조국 커넥션을 저희가 입증할 물증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답니다. 기소 여부까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뭐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오버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최 비서관이 먼저 해야 될 거는 협박을 받았다면 누가 협박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으면 누구랑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야만 혼란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강욱 비서관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최 비서관은 5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조사를 이미 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환의 권한이 없는데 소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나서 소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안 온다. 즉 이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이제 떠넘기는 것 자체가 검찰이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 진실 공방이 좀 이 안에 내려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대변인 말씀. 글쎄요, 소환 관련해서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게 원칙적으로 참고인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왕이면 출석해 좋습니다. 출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정작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안 될 경우에는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이라고 해서 소환 안 되는 게 아니라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은 다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참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어제 한국당이 이 최강욱 비서관을 또 검찰에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사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바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신분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보면 참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소환해서 풀려서 바로 피해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소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대면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서면 조사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은 그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장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범죄 혐의까지 받게 되면 소환 조사를 해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불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얘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최강욱 비서관 논란도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서울시 교육청이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무언가 행동에 나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뒷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자, 김민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고교 시절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것 관련 의혹들을 좀 조사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부정행위라서 조사 계획을 없다라고 했지만 좀 부정적 여론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들 조 씨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하고도 학교에 출석을 인정
임명을 받은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교사들이 안 왔냐 몰랐느냐 이런 걸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 2013년에 5일간 학교를 빠진 적이 있어요. 미국 대학 입시 뭐 준비하느라고. 하지만 이 증명서 때문에 결석 처리가 되지 않은 바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좀 늦게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과거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은 바로 조사했던 서울시 교육청이 뭐 이번에는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이제서야 조사를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네, 조사를 하는 건 좋으나 모든 것은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제서야 지금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이거 좀 조사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때는 뭔데요, 그러면? 지금 조 전 장관은 아들은 이제 막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슬쩍 조사하겠다는 이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 행동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잣대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같은 행정 절차에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하는 자체 그리고 또 시기 이런 부분을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럼 그 결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씨 입시 부정 같은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했고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화여대에 있어서 총장부터 해서 줄줄이 정말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죠. 정유라 씨는 지금 중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진의 현 회장, 조모 회장에 대한 것도 고등학교에 있어서 대학교 왔을 때의 그 편입 문제까지도 벌써 한 15년, 20년이 넘은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입학을 취소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의 아들에 대한 것은 벌써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래 하면 그에 맞춰서 이 그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은 조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야 늦장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의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안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현재라도 다만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하는 뭐 입학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김 교수님 한 말씀하시죠. 잣대는 형평성을 가져야죠. 가져야 되고 지금 늦게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들, 딸까지 다 기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유라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많은 사례에 있어서 전 가족을 다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같이 얘기하면서 형평성, 공정성을 얘기해야지 정유라는 기소 안 하면서 여긴 다 기소하고 빨리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문제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이 이렇게 과도한 듯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 조국 장관이 검찰에 대한 태도도 문제 있는 거예요. 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습니까? 그 부인 정경심 부인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본인의 수사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 그 자체가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수사방해 아니냐. 아까 조직 논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수사를 방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으로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오히려 정부 양 쪽에서 안 하고 조국이 적정하게 제대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와 같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의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정유라 씨와 그 비교를 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협조를 했습니다. 엄마하고 척질 정도로 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것은 그냥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들고 가는 것 이외에 입학하고 나서는 자기 학교 다니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가 가서 최소희 씨가 가서 교사들 어떻게 보면 교수들과 어떤 짬짬이가 있었을지언정 그 사건은 정유라 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던 것이죠.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드님 따님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가랴
의학 전문원 가랴 본인들이 해서 적극적으로 냈던 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를 동일 평면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화여대를 들어갔죠,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탈락을 한 겁니다. 정유라 씨. 그렇죠. 업무 방해 맞아요. 이 부분은 또 업무 방해 적용이 안 된다. 본인에 의한 것인데 본인이 학생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탈락을 이제 되는 것이고 예, 또 예. 학교 업무가 방해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서 편중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균형감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얘기하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이분 얘기 좀 해볼 텐데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 소위 뭐 계속 지금 뭔가 새롭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영상 속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할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금 수석 아닙니다.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의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동안 뭐 엄청나게 비위가 많았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 또 구속이 된 거기도 한데, 야, 어떻게 해도 이런 일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동아일보 취재 결과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장모 집에 얹혀 산다면서 각종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황은요 이런 겁니다. 가족들을 좀 미국에 보낸 뒤에 경기도 용인의 장모와 함께 이제 살고 있던 당시에 2015년 9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융업체 대표에게 서울로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 오피스텔을 얻어주세요 요구를 했고요. 업체에서는 청담동에 오피스텔을 실제로 얻어줘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가 총 1,300만 원어치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5년 12월 또 다른 업체 대표에게 이 장모 집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책을 쓰기가 어려우니 불편하니 골프 빌리지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했고요. 13차례 공짜로 이용했는데 회당 30만 원씩 한 390만 원어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유재수 전 부시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해 10월이죠, 이거? 네. 시점이. 예, 지난해 10월에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사실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비위 내용 가운데 이게 경미한 품위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자,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느 분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허.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기 공직을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다. 왜 하려면 뭐 제대로 뭐 돈을 받고 뭐 이래 하든지 이게 뭐 장모집에 얹혀서 한다고 출퇴근이 불편해서 금융업체 관리비 대신 내다는 식으로 오피스텔을 좀 하나 얻어주세요. 얻어달라. 그리고 골프 빌리지 빌려달라. 그리고 책을 구매해가지고 장모집으로 보내달라고 하고서는 그 책을 다시 팔아먹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모랄이 없다 그럴까요? 공무원에서 모랄이 없다. 이 고위공직자까지 가신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 김 교수님?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것이 2015, 2016 뭐 이럴 때예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 정부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개인 비리인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책임은 이 정부가 지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 진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거를 지금 흐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현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은 김 교수님이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유재수 저분이 어떤 개인 비위를 저질렀는지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저렇게 많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유재수 감찰이 진행되다가 돌연 2017년 10월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야, 저 유재수 포렌식 한번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돌려봐. 라고 지시했다가 2017년 12월 돌연 2달 만에 감찰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과연 저렇게 많은 비위를 저질렀던 사람의 감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2달 만에 청와대에서 중단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금감위에 있는 국장의 비위가 중요합니까? 현재의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이게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국민은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비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을 전임 정부 때 있었던 뭐 미꾸라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걸 관리하지 않은 것은 그때의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 이 부분에 나오면서 열심히 이제 밑에서 관찰을 하니까 뭐라고 했죠? 청와대에 있는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예. PR을 구별하라. 하하. PR을 결국 뭡니까? 우리 쪽 사람한테 엄하게 감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 좀 전에 오늘 했던 처음에 얘기했는 것처럼 지금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인사 갈등이 빚는 것이 예. 바로 이런 것을 수사를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와 같은 수사 라인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지 그것을 검찰의 반발이 무슨 뭐 개혁에 대한 반박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언어도단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야,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유재수 감찰문학관을 어디서 하고 있죠?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죠? 동부지검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요즘 이분 바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